예, 저는 동국대학교 입학처장으로 있는 고진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학부모님들 뵙고 이렇게 동국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 굉장히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사실 저도 전공을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입시 또 학부모님들의 열정과 또 고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저희 학교 소개 설명이긴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과 우려,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면서 동국대학교 입학 설명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지난번 5월 7일 날 개교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100년이 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몇 개 안 되는 소수 대학에 불과하지만 또 사회적 책무성도 나름대로 굉장히 갖고 있고요. 또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서울 캠퍼스만 주로 아시는데 서울에 이게 남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메디 캠퍼스가 있는데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한 1,500베드 정도 되는 한 양방 협진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학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시스템 대학을 지금 이전 중에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사실 저도 이제 동국대학교 30몇 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리 가깝다는 거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 다 줄이고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거, 취미생활이든 뭐든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큰 이점이라고 보고요. 동국대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도 이 남산이라고 하는 그곳이 참 좋더라고요. 서울의 명산 중에 명산인데 저도 뭐 연구하고 좀 휴식이 좀 필요하면 남산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제일 좋은 정원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정신적인 것만 뭐 강조하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심신이 모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힐링되는 어떤 좋은 캠퍼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아마 이런 거 잘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동국대학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많이 배출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보수적인 좀 학교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역동적인 학교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징자가 뭐냐면 최근에 대학평가에서 연속 3위, 연속 3년간 계속 상승을 했고요. 13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학이 300개 정도 되는데 13위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포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특별대학을 빼고 국립대학 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희가 그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당한 상위권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정말 우수한 교사들도 많이 배출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을 평가하는 가장 객관적인 잣대 중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앙일보 평가입니다. 저희가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3위를 했고요. 특히 동국대학교가 국제화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분야는 3위를 했고요.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가면 앵글로색슨 계열의 학생들도 있지만은 아프리카에서 오는 학생들,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몽골에서 오는 학생들, 유럽에서 오는 학생들 해서 정말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고 정말 더불어 사는 캠퍼스. 지구 글로벌라이즈드 된 캠퍼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제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 궁금하시죠? 동국대학교 하면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국내 최고 좋은 대학이 좋은 학과다 하면 아마 경찰행정학과를 생각하실 겁니다. 경찰 간부들은 무수히 많이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극, 영화 쪽이 강합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창 또 국문 이런 쪽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인문사회 분야가 굉장히 강한 대학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정성을 좀 많이 들이고 또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내용적으로 또 굉장히 자랑할 만한 학과가 더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경영학부입니다. 경영학부는 최근에 AACSB라고 하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5% 이내의 경영학부만 받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가갖고 다시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고 한국 동국대학교에서 배우고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배우고 해도 다 그 자격 인증이 되고 커리큘럼 이수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학부는 든든한 동문들이 버팀목이 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자기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바깥에 울타리가 없어서 난 공부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할 정도로 동국대학교가 굉장히 든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바이오메딕 캠퍼스를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오메딕 캠퍼스를 저희가 굉장히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위치안을 굉장히 부모님들이 굉장히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위치안은 좀 사정상 좀 어렵고 근데 우리 애가 의대 쪽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분들은 위생명공학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름 글자 그대로 저도 이제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인수를 핀다 하더라도 현대사회는 테크놀로지가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허준처럼 그냥 이렇게 맥 짚고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현대적인 어떤 테크놀로지 기술하고 같이 있어야만 의사의 의술이 빛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위생명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분야별로 훌륭한 전문가들을 교수로 영입하고 굉장히 많은 또 연구비를 또 수주를 해서 이 바이오 대학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일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 기반을 잘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 틈새 학과일 수도 있으니까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학들이 우비쿼터스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스마트폰을 갖고 공부를 하고 이 클래스라는 것을 해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국대학교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어떤 교육 정신을 갖고 교육 내용을 컨텐츠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동국대학교는 최근에 인재동국 프로젝트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프로젝트를 갖고 우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드림패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1학년서부터 들어오면 완전히 토탈로 케어로 학생들 1인을 갖다가 완전히 전인으로 만드는 데 집중해서 그 학생의 모든 능력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4년간 추적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학생이 커리큘럼은 뭐를 이수했고 뭐를 잘하고 예를 들면 영어 프리젠테이션을 잘한다든지 외국을 갔다든지 하는 그런 무엇을 이수했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했고 대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수했으며 성과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준 것입니다. 막연히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하고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아무 자료가 없이 학생을 지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교수들이 직접적으로 학생들 개개인별로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희 동국대학교 인재 프로젝트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어떤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을 스카우트 차원에서 이제 돈을 해서 우수 학생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있는데 동국대학교 교육 철학은 어느 정도 역량이 되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면 우리가 받아들여서 학교 와서 장학금을 주고 그 장학금은 그러나 조금 소액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다 많은 학생이 62.5% 학생들한테 주고 그 학생들이 모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인카레지를 시켜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학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작지만 여러 사람이 수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701명 뽑고요. 또 수시 논술에서 522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수시 입학사정관 전형은 동국대학교 전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맞는 분들만 생각하십시오. 저도 아까 제가 교육학 한다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를 전문적으로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대학 입시제도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아시긴 아시지만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입학사정관이면 입학사정관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이게 걸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동국대학교 입학제도가 굉장히 전형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심플하게 이걸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가 있고요. 520명 뽑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최근에 상황이 좀 변화돼서 수시 6회 제한 때문에 우선 선발에서는 미적용하고요. 일반 선발에서만 적용합니다. 동국대만 6회 지원이 물론 가능합니다. 네, 고등학교 졸업 예정 지원 자격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입학사정관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 두드림이라고 하는 전형입니다. 두드림이라고 하는 전형인데 이거는 뭐냐면 정말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어렵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무슨 전문 사교육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동국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이 진실된 자기의 잠재 능력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만 서술했고 그것이 진실성만 있고 가능성만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험자질, 재능 우수자, 잠재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뽑는다고 보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만 가지고 뽑는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학생부도 들어가긴 하지만 학생부의 실질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만 갖고 뽑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공 수학 능력 평가라는 걸 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걸 다 검토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적절한 지도만 제대로 받은 학생이고 조금 동국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봐가지고 저 자료를 예상 문제를 대충만 할 줄 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학생은 무난히 할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 그룹 토론, 교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출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생활 우수인지 전형인데 그 전형에 저희 그대로 맞춥니다.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이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학내 활동 우수하게 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인증하는 아이. 선생님이 3년 동안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수재 영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대학 가서 동국대학교 가서 공부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을 뽑겠다는 전형입니다. 이게 학교생활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마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아시다시피 대한불교조계종 산하학교인데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실 거는 동국대학교가 와가지고 불교 신자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습니다. 기독교 괜찮습니다. 그냥 자기 소신대로 하는데 다만 이게 불교학교 종립학교다 보니까 특별 전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주지 스님이나 종립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전형을 합니다. 각과로 다 돼 있어요. 불교학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학과에 다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지만 약간 학생부 성적 평균을 보면 동국대학교의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아서 들어오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거는 가정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된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죠. 네, 사회통합 전형이 있고요. 참고하시고요. 네, 수시 1차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논술 우수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논술 잘하는 학생들을 그냥 뽑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정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정말 교과서 공부 잘하고 한 학생들을 뽑고요. 영어 지문 같은 거 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문제라고 보수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 2차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교 성적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학생부 성적 양호한 학생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조금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학생부로만 뽑기 때문에 이것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팅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로 그 학생부 반영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부는 뭐 30%, 학생부 30% 합니다. 40% 합니다. 그런데 실질 반영률이라는 걸 어머니들께서 들어보셨잖아요. 실질 반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수능이 좌우하든지 논술고사가 좌우하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질 반영률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정시 모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이제 그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동국대학교는 가군과 나군만 뽑습니다. 그래서 가군은 수능 100%로 뽑아요. 수능 100%로 뽑고, 그러니까 아주 단일하죠. 그냥 수능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군은, 수능을 70%로 하고 학생부를 30%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실질 반영률을 보면 학생부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부 반영 비율은 실질적으로는 30% 이하, 훨씬 이하입니다. 이게 한 90%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동국대학교의 정시는 거의 수능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다른 거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기회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수능으로 이제 뽑는 것입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입니다. 인문계열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는 국어 B 30, 수학 A 20, 영어 B가 35 이렇게 돼 있죠. 사탐, 과탐 15로 돼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B 30, 영어 B 30, 그 다음에 과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는 40, 40, 30으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금방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동국대학교는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초점이 있는데요. 영어를 좀 잘한 사람이 동국대학교를 들어오는 데는 좀 유리하죠. 수능에서 영어를 많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합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별로 이 비율을 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되는데 동국대학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반영 비율이 높으니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그 세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